세상에는 돈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돈을, 내 돈을 만들기 위한 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주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팟빵의 어떤 청취자님께서 나도 주린이라는 단어 좀 별로다라고 글을 적어주셔서 제가 그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불편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오늘부터 오프닝 멘트는 세상에는 돈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돈이 내 돈 혹은 그 돈이 여러분 돈이 되기 위한 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라고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을 딱 지었을 때 약간 유레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었지? 하고 스스로 놀랐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야,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 웃습니다. 그리고는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저렴해 보인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저렴하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렴해 보인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을 경제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서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경제가 되게 다른 것처럼 우리 지갑에 있는 10,000원은 되게 그냥 돈인데 10,000원 조각인데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품격 있고 격조 있고 우아한 그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진짜 가증스럽거든요. 지금은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중국 속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무기는 돈과 총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왜 이렇게 돈을 밝히니?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면 좀 싼티 나니까 숨기는 거죠. 야, 자꾸 이렇게 돈을 밝히고 그러니? 인생에 돈밖에 없는 줄 아니? 돈보다 더 큰 게 있어. 물론 돈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에 대해서 되게 싼티난다, 저렴하다라는 평을 받았을 때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돈이라는 것, 지들도 다 돈을 엄청 좋아하면서 돈 밝힌다고 대놓고 돈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뭔가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제목은 싼티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과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맨 처음에 팟캐스트로 시작하면서 저의 최종적인 목표가 경제방송에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C를 보고 이제 다른 전문가들 이제 출연시켜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개인들도 이렇게 출연시켜서 진짜 주식 방송 같은 주식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었습니다만 아닌 걸로 포기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해서 깊숙이 파지만 결국 돈, 그리고 그 돈을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돈다방이라는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저리 주고받으면서 뭔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컨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경제방송을 듣던 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면 이거는 뭐 이리 저렴한 제목에 이런 산티나는 제목에 뭐 이건 무슨 방송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제 방송이 그냥 막 광고돼서 막 그냥 처음에 막 이건 뭐야? 이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몇 번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7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최근 들어서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에 대한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자꾸 설명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주식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인생을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 어렵다? 어렵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니 어쩌니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결국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리면, 주식을 하려면은 무슨 선물 옵션도 알아야 되고, 보조지표를 알아야 되고,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주식은 뭐예요? 주식과 인생과 공통점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다. 미쓰리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요. 다시 7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1시에 조기 폐장 소폭 상승 마감. 7월 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 뉴욕 증시는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죠.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언제나 좀 좋을 날이 올래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시간이 지난주였다면 이번 주 주식시장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지금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7월 13일 목요일까지 나흘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인생을 치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내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아는 게 많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조심히 움직여야 되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인생인데 제가 주식시장에 비유를 해보면 제가 뉴욕 증시예요. 지난주 되게 힘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다가 이번 주, 즉 주식시장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 이제 옌병 이제 나는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더 가야지. 이렇게 하면 꼬꾸라진다고요. 특히 지금 분위기가 계속 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자, 그 얘기는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나흘 동안 상승했다. 상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다. 따라서 7월달 FOMC 회의는 25bp 금리 인상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9월달부터는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번 주 나흘 연속 상승하고 조금 더 지를까라고 욕망을 나타내는 순간 우리 앞에는 뉴욕 증시 앞에는 뭐가 지금 딱 놓여 있습니까?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모르겠어요. 7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또 상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계속 가지는 않는다. 특히 제가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코스피 265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처까지는 갈 수 있고 장중에 2650을 살짝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반기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가끔씩은 마치 여론조사가 튀는 것처럼 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여러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격언이 뭐냐면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에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갭을 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흥분할 때가 언제냐면요. 전일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아서 좋게 끝났어요. 그 다음 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흥분해서 붕 떠요. 근데 그 붕 떠서 계속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흥분한 상태에서 붕 뜬 다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침착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가 고가인 경우가 많죠. 주식은 무조건 심리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연속 나흘 동안 상승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600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와 있지만 여러분께서 흥분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아무리 2600을 회복하고 했지만 주식이 오르건 내리건 항상 침착하게 주식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주식시장 또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게 막 팍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이 얼굴을 싹 바꿀 수도 있고요. 특히 갭은 무조건 메꿀 수밖에 없고요. 갭을 메꾼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흥분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붕 뜬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붕 떠버리면 그 붕 뜬 공간을 무조건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미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안 좋고 뭐 미국도 S&P 기업의 2분기 어닝 시즌에서 마이너스 7% 감소 예상된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거나 혹은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어서 아니면 좋은 실적으로 발표해서 주가가 떴는데 뭐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 나왔어? 그럼 좋은 실적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나는 팔아야지 하고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이유를 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앞으로 그 관점으로 주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올라간 이유, 코스피가 2600포인트 회복한 이유가 CPI 지표였잖아요. 자, CPI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를 우리가 보면서 둔화됐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고를 외치느냐 아니면 2분기 어닝 실적을 대비하며 조금 조심하느냐 그 두 가지 재료를 본 이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올라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고를 외치기보다는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으니까 조정을 받던 하락을 하던 이제 좀 빠지겠구나. 그럼 저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저의 매매 원칙이에요. 자, 뭐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추가로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6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 5월에는 0.4 둔화였는데 예상은 0.2 상승이었는데 0.1% 상승으로 전월 대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안 나올수록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나 예상치인 0.2보다는 잘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5월 달에는 무려 0.9%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0.1%밖에 상승되지 않았다. 어제 발표한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의 둔화폭을 보인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도 0.8% 큰 폭의 둔화폭을 보이다 보니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상을 2번 하겠다라고 헛소리를 해도 니네 그거 헛소리야. 7월 달 금리 인상은 그래 해라 해. 그런데 니네 9월 달에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거죠. 자,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다우지수가 0.14, S&P 500이 0.85, 나스닥이 1.58% 상승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미쓰리 시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궁금해. 방향성이 궁금해. 그러실 때는요. 일단 돌아보세요. 지난주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물론요.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7월 달 들어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죠? 갑자기 금리 인상을 2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어이구야 그러고 놀랐다가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되고 이러니까 2번 못하겠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7월 중순 증시가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게 되고요. 이제 FOMC 회의가 10일 조금 넘게 남았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듣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경제 지표도 이미 우리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느 정도 다 이제는 알고 있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텐데 그것도 결국 7월 달 FOMC 회의 그 주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7월 초에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2번 한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하락했다가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확인하고 2번의 금리 인상은 나가리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상승했고 다음 주 증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7월 달 들어서 봤던 변동폭보다는 조금 아주 짧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관망세, 혼조세,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오르고 그 다음날 내리고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는 뭐냐면 증시가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또 하나가 뭐냐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2만 명 감소해서 23만 7천 명이었다. 자, 지난주에 24만 9천 명, 25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7월 달 FOMC 회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7월 달 금리 인상, 그래, 해라, 해. 90% 넘게 나오고 있고요. 9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2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지난주에는 30%였는데 이날은 12%까지 내려왔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8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고 8월 달에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둔화되고 엔드 9월 달 중하순 정도 FOMC 회의가 9월 19일부터 20일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8월 달 연준위원회 회의가 없는 상태에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3.0보다 둔화된다면 이제 연준은 남아있는 9월달 그리고 10월 말이자 11월 초에 있는 회의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거죠. 자, 그러나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하기 이르다. 이외 인상 선택지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8월 달 매파 성향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사임 소식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올해 연초에 증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3월 달,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2023년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였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쓰리 생각에는 금리 인하 없다. 2019년 생각으로 자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외치는데 2023년도 연준은 그냥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고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동결하고 싶은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악재가 터져야지만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금리 동결 자체가 굉장히 무난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2023년도 7월 중순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 없죠? 예. 제가 올해 어쨌든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악착같이 인상했던 연준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쓰리 말대로 올해 금리 동결 계속 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흥분하시고 절대 정신줄 놓으시고 절대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아직 9월달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지금 뉴스에선 보도하지 않는 엉망진창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흘 연속 상승한 뉴욕 증시는 어떠냐?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이제 하나씩 다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7월달 금리 결정해. 어떻게. 그래. 증시 분위기 괜찮고 인플레이션 잡혔으니까 까짓것 내가 봐줄게. 연준, 니네 25bp 금리 인상 한번 해. 어차피 9월달 이후부터 못할 거야. 이미 이 재료는요, 패스. 자, 그렇다면 그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소비자 지표 확인했는데, 둔화됐어. 패스. 자, 이제 남아있는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을까? 일단,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나오지 않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로이터 통신에서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가 몇 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뉴욕 증시 하락했을 때 은행주가 빠졌죠. 제가 은행주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닝 시즌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는 거는 금융주인데 금융주가 이렇게 미리 빠지는 거 보니까 실적이 얘네들이 안 좋은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도 미리 실적이 안 좋아요라고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얼마큼 소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겪어야 될 이슈들을 하나씩 제껴가면서 그 이슈들이 무난하게 주식시장에서 소화되면서 투자자들이 흥분할 타이밍이지만 우리는 흥분하면 안 되고 이제 어닝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침착하게.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요. 그러니까 주식은 쉽지만 주식을 쉽게 매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긴장하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도 그 어떤 스릴과 그 긴장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그런 긴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흥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7월 초에 흥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식시장이 막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흥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멘탈로 잘 이겨내셨잖아요. 그것처럼 2023년도 더 나가서 2024년도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멘탈을 갖고 쉽게 접근하는 주식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없고 지난주에 빠졌고 이번 주에 올라가고 그 다음을 우리가 그리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